네, 방금 보신 스포츠 성폭력을 실명 폭로한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려운 결심하셨습니다. 네. 예, 실명 폭로도 어려운데 사실 이게 2011년쯤 처음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네. 지금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어떤 걸까요? 사실 11월 달에 처음 미투를 폭로를 하였을 때는 예, 주위나 언론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예, 그 이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이번 심석희 선수의 이슈 이후에 네. 제 사건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가 일단 이번 결심의 첫 번째 이유가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 전에 먼저 그렇게 많이 맞았다면서요? 유도 훈련을 받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체중을 못 뺀다는 이유로 예, 체벌을 이제 운동 시간에 하겠다라고 하여서 유도 기술인 굳히기로 저를 쫄랐다가 풀어줬다가 쫄랐다가 풀어줬다가 하면서 거품까지 물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시 기절을 하셨나요? 네, 기절을 수차례 했습니다. 예, 그 고통이 극심하셨다는 인터뷰를 좀 봤습니다. 네, 그때 사실 기절을 하고 풀리고 또 기절을 하고 풀리고 그러다가 그 단계에서 거품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런 물리적 폭력이 자주 있었다는 거죠? 저에게 유독 자주 있었습니다. 아, 본인에게 유독. 네, 그러다가 이 성폭력이 발생을 했고 그 코치의 가해 행위가 4년 정도 걸쳐 반복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 피해를 당하고 고통스럽게 견디신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저의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저희 가족들이 저보다 더 슬퍼할 거라는 것을 알았고 저는 유독 처음 성폭행 이후에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던 선수여서 뭔가 유도는 저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 네, 그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은 제가 유도 인생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 본인에게는 유도가 전부였는데 그 사안이 인생 전체에 걸칠 파장 때문이셨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코치와 선수 간의 구조, 관계는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일단은 뭐 단순히 사제관계라기보다는 코치님께서 뭐를 해라라고 하면 선수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들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권력적 그리고 그런 위계 질서 속에서 나오는 위계 질서가 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만약에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처벌과 뭐 예의가 없다라는 이제 비속어들을 많이 듣게 되고 체벌을 또 당하게 되겠죠. 선수 생활하기 힘들어지나요? 선수 생활하기 소문이 많이 안 좋게 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유도 스포츠계 말이죠. 네, 유도계에서. 그 정도로 코치나 지도자는 그 본인의 앞으로 선수 생활의 앞길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파문이 커져서 유도회가 지금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도에도 이 신유용 씨의 성폭력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난 4년 동안은 저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예. 11월 달에 제가 미투를 한 이후에도 계속 몰랐다고 하는 것은 11월이라면 지난해. 네, 지난해 예. 11월에 미투를 했음에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뭔가 강경 대응, 예. 네, 그런 이제 뭐 영구 제명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고 하시니 예.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하셨습니다. 네. 오늘 실명 폭로한 것은 뭐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힘입어서 결심을 굳힌 건데 당시에 고소할 때는 혹시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까? 사실 고소하게 된 배경은 저는 이제 그 사건을 혼자서 묻고 있다가
대학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입학 직후에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아내가 자신이 내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예. 여자와 내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와 11년도에 성관계를 맺은 것도 알게 되었다. 자기가 50만 원을 줄 테니 그 일이 없었다고 해줘라. 라고 연락이 왔었고 그것이 그런 태도에서 너무 화가 나고 약간 파렴치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고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무마하려 해서 그게 훨씬 더 네. 분노를 일으켰다는 그리고 그 말씀이시죠? 이후에도 자꾸 이제 제가 성폭행 하셨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미안하다. 너도 좋은 감정인 줄 알았다. 용서해줘라. 돈 500만 원을 줄 테니 용서해줘라. 라는 문자까지도 보냈었습니다. 네. 경찰의 고소장에 쓴 내용이 오늘 좀 봤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17살의 신유형이 있을지 오늘도 얼마나 속을 끓이고 가해자가 아닌 본인을 원망하면서 잠을 설칠 피해자들이 있을지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있을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제가 알고 하신 있는 말씀이.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피해자는 없지만 네.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저는 혼자서 수년간 남을 탓하기보다는 저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들도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용기 내서 저희가 더 큰 목소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도 사실 힘든 과정이실 테고 또 지금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 제가 어떻게 감히 가늠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지금의 신유영 씨의 폭로에 대해서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실 거고 또 도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